자, 그래서 오늘 숙제를 저희가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미국의 참전, 과연 2주 동안의 어떤 시한을 두고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지금의 움직임은 어떠한 것인가,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가장 또 핫한 이슈가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큰 격변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지니어스 법안, 이 법안이 지금 상원 표결 통과가 이루어졌죠. 자, 그게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의 남자 또 모셨습니다. 예, CMS 증권의 박상준 이사 모시고 이 두 가지 이야기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오실 때마다 네. 패션이 부럽습니다. 예, 자, 오늘 사실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미국의 네. 참전 여부에 대해서 정말 지금 뭐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지금 이 전쟁 상황 그리고 앞으로 뭐 미국의 어떤 참전 여부는 좀 뒤에 가서 말씀을 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게 이제 일주일.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이게 이제 발생을 했었고요. 맞아요. 지금 딱 일주일 딱 지났는데 일주일 지났어요. 사실 그 사이에 좀 많은 일이 있었고 저희는 그 당시에도 이게 좀 길게 끌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예. 당일날 13일 날 장의 반응을 조금 겪었었는데 이제 월요일로 넘어가면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좀 제스처들이 그래도 좀 끝나지 않겠느냐 뭐 이러면서 월요일은 또 괜찮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변화의 어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이란의 어떤 태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3일 날 금요일 날 이스라엘이 공격을 시작을 하고 이제 보인들은 라이징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제 뭐 작전을 피면서 예. 이제 핵시설을 타격을 했죠. 근데 사실 첫날 바로 이란이 모든 제공권을 거의 잃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첫날이요? 네, 거의 예. 이제 많이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붙기 전에 예. 시리아도 그렇고 주변국들을 하나하나 사실은 좀 반군들을 많이 정리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방공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제거를 하면서 이란으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좀 완전히 열어놨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공습 시작하고 나서 바로 F-35를 스텔스기잖아요. F-35가 예. F-35를 2대를 넣어가지고 저는 2대로 이제 들었는데 예. 2대를 넣어서 이란의 방공망을 다 이제 부셔버렸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F-15랑 16을 넣었으니까 예. 그 이후에는 여유가 생긴 거죠. 이제 최첨단 스텔스기를 이용해서 방공망을 그래서 제공권이 아예 이제 이란이 원래 이제 뭐 비행기 전투기나 이런 것도 부족하지만 예. 제공권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란도 반격을 했습니다. 뭐 드론도 수백 기 보내고 미사일도 쐈는데 요거는 아이언돔에 좀 다 막힌 것 같고요. 그날. 그래서 이란은 그때도 이제 그 많은 핵 개발자나 고위 이제 그 이란 혁명수배대 고위 장군들이나 사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타격이 굉장히 컸었고 다음 날 이제 반격하면서도 중재국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핵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토요일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일요일에도 반격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거기서도 이스라엘이 만약에 멈추면 우리도 대응을 멈출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그때까지는 끝내고 싶다라는 것도 계속 나타내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이란이 저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끝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어떤 그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도 이스라엘 멈추질 않았어요. 그래서 16일에는 사이버전까지 동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공격을 하고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사망자 차이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니까 6월 17일 날 보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협상 타진 위해서 백악관 온다고 한다 막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당시에 이란의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는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잡음이 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18일 날 하메네이가 성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면전을 이제 한 거죠. 전면전을 선포한 거죠. 이슬람에서 이제 종교로 다 일어나는 그런 게 이제 성전이잖아요. 뭐 성스러울 할 때 성자 해가지고 성전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전면전을 이야기를 한 거고 이스라엘도 우리도 끝까지 가겠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이스라엘도 뭐 아이언돔이 일부 뚫렸다라는 뭐 텔아비브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일부 뭐 건물들이 사실 조금 뭐 아이언돔은 과거에 이제 하마스랑 이제 싸울 때도 이제 몇 번씩 뚫렸죠. 그러니까 완벽한 게 아니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처음에 하마스에서 엄청나게 대규모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은 다 막았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이라든지 주변국들이 요격시켜준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아이언돔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제 많은 미사일이 날라오거나 드론이 오면은 막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방금 정리해 주신 그 일주일간의 그 일련의 어떤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란은 이미 어느 정도 조금 열세에 지금 네. 취해 있는 상황이고 뭐 뭔가 어떤 핵심 카드가 지금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걱정하는 거는 예. 그런 거예요.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터졌을 때도 러시아가 워낙 강하니까 우크라이나가 금방 지겠다라고 맞아요. 했었지만 지금도 안 끝났습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예. 계속 국지전들이 일어나면서 소규모 전투들이 계속 일어나고 중간중간 대규모 이제 작전들 한 번씩 피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주변국들이 옆에서 이제 간섭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요번에 6월 1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G7 회의하다가 갑자기 먼저 하루 접고 앞두고 갔잖아요. 먼저 갔죠. 가면서 더 큰 것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뭐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예. 이제 이란하고 중국의 관계가 있거든요. 이제 이란이 이제 그 석유 제재, 원유 수출 제재를 받으면서 요걸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해요. 맞아요. 거의 이란 수출의 한 90% 이상이 중국으로 갑니다. 넘어갔죠. 그렇다고 해서 예.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1대1로도 엮여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서 가기 전에 14일 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굉장히 비판 많이 했거든요. 이스라엘 공격한 거에 대해서 이건 국제법 위반이고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막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 느닷없잖아요. 아니 중국이 중동에 왜 뭐 저렇게 깊이 이야기를 하지? 예, 예. 뭐 어떤 그 선도하는 입장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예. 저는 이제 G7 중단하고 이렇게 귀국을 한 것도 어떤 중국에서 간접적인 지원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어떤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뭐 무기 지원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뭐 이런 지원들, 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포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걱정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란이 제공권도 다 잃고 예. 정말 아직 허수아비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중로는 정말 이란이 할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란이 정말 대항이나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이 잽을 많이 날렸거든요. 예. 진짜 이거는 이렇게까지 한다고 할 정도로 이란의 심기를 많이 거슬렸는데 예. 항상 이제 말로 엄포만 놓고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예. 한번 그 이란 혁명수비인데 장군을 드론으로 암살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정말 차 완전 다 찌그러서 예, 예. 암살시켰잖아요. 그때 기자회견도 새벽에 제가 했던 걸 저는 네. 실제로 봤습니다 그때. 근데 이란에서 엄청나게 분노했지만 다음 날 미국에 미리 알리고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란이 정말 힘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 중론인데 예. 그렇다고 해도 전쟁이 바로 이게 전면전으로 가고 성전까지 선포한 상태에서 조금 더 길어지면 이게 정말 그냥 끝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이제 우려는 있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외신에서 좀 보고 있는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이란 체제 붕괴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도움이 맞습니다. 없어도 된다. 우리 자력으로도 이란을 지금 다 붕괴시킬 수 있다. 뭐 핵시설을 다 파괴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뭐 지금 몇 시간 전쯤에 좀 네. 했던 것으로 제가 보는데 뭐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장기화 될 거라고 보고 계세요? 아니면은 뭐 일단락 될 거라고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이제 그거를 제가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 예. 상황인데 뭐 일단은 시나리오별로 조금 시나리오 볼 한번 수 볼까요? 있겠죠. 예. 네. 이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국지전이 유지가 되면서 이 상태에서 끝나는 거.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끝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또 어제까지만 해도 본인들은 정권 교체할 생각은 없고 우리는 없다. 핵시설만 하면 된다. 핵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표면상의 본인들의 익스큐즈죠. 예. 자기는 명분. 우리는 그리고 정치 이런 거 하는 내정 간섭은 할 이유는 없는데 예. 우리가 공격을 하는 거는 어. 아니 우라늄 농축을 90%면 이건 핵인데 60%까지 하다니 이거는 조금 우리가 너무 불편한데 뭐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으로 이제 핵시설만 타격하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제 여기서 본인들이 원하는 걸 취하고 그러면은 이란은 과연 뭘 취했을까도 싶죠. 본인들의 땅에 와서 다 폭파시키고 가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안전하니까 됐습니다라고 하고 갔을 그러니까요. 저는 때 여기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방씩 주고받고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최상의 시나리오기는 합니다. 이제 증시나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근데 때는 과거 10년 동안에 이란이 미국 제재를 엄청나게 받게 되면서 네. 그 원유 이제 수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많이 받았고 네. 만약에 여기서 뭐 정말 두 손 들고 우리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핵 안 만들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게 10년이 아니라 향후 뭐 수십 년 동안은 또 다른 뭐 제재나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잖아요. 이란 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란은 이제 그 어떤 이슬람 시아파의 이제 수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 지위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상. 예.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잃었거든요. 본인이 예. 이제 지원하는 시리아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그런 데가 다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본인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지위는 잃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요게 조금 더 확장이 되면 과연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이제 핵을 본인도 계속 만들고 그렇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요거를 보면서 북한 정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지 요거의 결론에 따라서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찌됐든 국지전으로 유지가 되면서 마무리가 되면 증시는 어찌 보면 안도랠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조금씩 보이는 거는 지역 분쟁 확대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이제 후티 반군도 조인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헤즈볼라한테도 이제 너네도 같이 참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란에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전선이 확대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전쟁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쟁도 안 끝난 상태였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안 좋은 시나리오, 증시가 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사실 전면전은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그런 봉쇄가 되겠죠. 근데 이제 봉쇄라는 게 이란이 본인들이 그냥 문을 딱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기뢰를 설치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못할 텐데 저 그림에 조그맣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 호르무즈 해협인데 저쪽을 통해서 이제 중동의 원유 수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가 막혀버리면 저기에서 이제 전 세계 원유의 한 20-30% 정도를 담당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쉽지 않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게 화살표 방향에 보면 중국으로 12.2%가 나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나가는 원유가 저기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란은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중국에서 이란에 의지하는 수입량도 꽤 많단 말이에요. 꽤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하면서 정말 최악으로 취다른다고 하는 거는 글쎄요 상상하기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다. 시나리오일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문제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좀 낮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앞으로 뭐 2주 동안에도 어떤 결정이 나올지 미국 입장에서 참전의 여부를 우리가 또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뭐 시장도 약간 눈치 보고 있지 않나? 네, 뭐 반응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그렇게 크게 또 거래량이 막 붙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최근에. 원유도 뭐 당일날 7% 급등하고 했긴 했지만 사실 뭐 그 정도 프리미엄 정도 지금 우려하는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 같고 붙어 있는 것 같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뭐 2주라고 이야기를 했고 본인은 정말 투입하기 1초 전에 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엄청나게 압박 주잖아요. 막 엄청 내가 지금 당장 개입할 것처럼 하지만 끝낼 때는 꼭 하지만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실리를 따졌을 때 원하는 방향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핵 협상 테이블로 끌고 와서 포기시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뉴스가 나오게 되면 또 이사님하고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또 다른 쪽에서는 가장 또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뭐 지니어스 액트라고 해서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 표결 통과.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60대 30 정도 수준으로 지금 통과가 좀 됐는데 자, 이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어떤 큰 격변을 좀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좀 생소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일정 자산의 담보로 해가지고 교환 가치를 넣어서 이제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건데 뭐 이렇게 해도 무슨 의미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코인 거래를 할 때 한국에서는 원화로 그냥 비트코인들 많이 사잖아요. 근데 해외로 갔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이제 그 코인을 거래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카지노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카지노 들어갔을 때 원화를 카지노 칩으로 교환해가지고 플레이한 다음에 뭐 따든 잃든 그걸 다시 원화로 바꿔가잖아요. 이런 개념의 어떤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이런 칩들은 당연히 제가 이제 1대1로 교환을 했는데 다 놀고 와서 딱 봤더니 2대1로 바뀌어 있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적이어야 돼요. 안정적이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종류를 보시면 법정 화폐 담보형이 있고 상품 담보, 암호화폐 담보형 이렇게 세 가지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법정 화폐 담보형이 우리가 이제 흔히 지금 알고 있는 달러, 미달러랑 되어 있다든지 국채랑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뭐 테더, USDT나 이제 USDC 이렇게 예.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난리난 서클 인터넷이 USDC 이렇게 생각하시면 USDC. 됩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현금에서 한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어찌 보면 그쵸. 그냥 우리가 단계로 보게 되면 그럼 우리가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한 단계 거치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저는 그런 궁금증이 늘 이게 아무래도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예, 예. 여기서 담보물이 US 달러이거나 예. 국채이잖아요. 예. 결국에는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첫 음.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커져가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이제 그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글로벌 스탠다드 만들려고 하는 게 가장 클 것 같고요. 아, 예. 본인들이 먼저 그걸 하는 거죠. 먼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채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음. 국채가 이제 중국이랑 일본이 많이 사줬었지만 국채가 더 이상 사주는 축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이 그 달러를 발행할 때 보면은 국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고 달러를 사들이는 이런 방식. 국채를 발행하면서 달러를 끌어들이는 하는 그렇죠. 그게 달러의 발행 방식이거든요. 예, 예. 결국에 국채랑 달러는 되게 중요해요. 국채가 발행이 돼야 달러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국채를 사주는 중국이나 일본이 중요한데 이제 안 사주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누군가는 국채를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달러를 계속 발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거기에서 찍힌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과거에도 그거를 위해서 국채를 사기도 하고 했었는데 예. 요거를 본인들의 제도권 안으로 가져와서 요것들을 딱 규칙을 지키면 마음대로 해봐. 계속 발행을 다 해. 대신 국채는 사야지. 아. 이렇게 되면 이제 국채의 수요처가 예.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요게 지금 USDC가 지금 저희가 제일 접근하기 쉽지만 예, 예. 이제 아마존이나 월마트 이런 데도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국채를 또 사겠죠. 그러니까 국채의 수요처가 민간 주도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예. 그래서 이게 또 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는 게 아마존이랑 월마트에서 우리도 이제 사겠다,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하겠다라고 하니까 비자랑 마스터카드가 그 주가가 5% 떨어졌죠, 네, 폭락했죠. 예, 폭락했잖아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아마존이나 월마트는 리테일 쪽에서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신용카드로 우리가 결제를 하면 이거 수수료 다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조그만 가게 가면 죄송한데 저희 고장났다 신용카드 기계 뭐 그런 게 수수료 때문이잖아요. 결국에 이 수수료율이 되게 높거든요. 예. 고장났다는 건 수수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진짜 정말 고장이 아니라 정말 고장 예. 났을 수도 있지만 어. 그래서 음모론? 예. 네, 아마존이나 월마트는 이것만 아껴도 갑자기 순이익이 폭증해 버리겠죠.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을 했고 예.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익숙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의 멤버십 같은 것들 뭐 선지급해놓은 멤버십 같은 맞아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예. 그렇게 돼서 본인들은 결제 수수료를 아끼고 고객들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결제 수수료가 1%라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결제 수수료가 이거에 뭐 한 20분의 1, 뭐 30분의 1 쫙 줄어들거든요. 그럼 거기서 줄인 걸로 멤버십에 더 혜택을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고객들한테 뭐 예. 멤버십 저희 스테이블 코인 이용해가지고 사면 거기에 적립금이 뭐 0.5%가 아니라 0.78% 준다든지. 예, 그러면 예. 고객들도 이제 거기에 충성도가 올라가는 효과. 이렇다 예. 보니까 그럼 여기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거는 신용카드 회사들이 신용카드 되는 회사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격변이네요, 정말. 그렇죠. 요번에 핀테크계에. 그렇죠. 요번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이렇게 통과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미국이 앞으로 이 시장을 주도해 가겠다라는 포부가 이제 나온 거고요. 이렇게 뭐 물론 지금 상원 의원을 통과했지만은 하원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그렇죠. 예, 예. 하원도 남아 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이 남아 있는데 사인이 사인 남아 무조건 있고. 할 거고. 근데 이제 하원도 무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지만 뭐 이제 굉장히 큰 비중으로 통과가 상원에서 됐잖아요. 됐고요. 예, 예. 이게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초당적인 지원을 받았거든요. 지지를 예. 받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원에서도 무조건 알겠습니다. 된다. 제가 이제 시간이 네. 조금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이게 가장 좀 핵심적인 게 지니어스 이 액트, 그러니까 지니어스 법안에 이제 시장에 좀 관심이 있었던 거고 네. 그 안에 뭐 서클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기업 자체가 네. 어마어마하게 또 급등을 주가가 뭐 500% 가깝게 맞습니다. 급등을 했는데 이게 지금 뭐 핵심적인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게 결국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생태계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가 뭐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핀테크계의 여러 가지 격변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지니어스 법안 이름도
어렵네요. 네. 지니어스 법안의 핵심 뭐 조항이 또 있나요? 우리가 아, 무엇을 뭐, 좀 봐야 되는가? 여러 개가 있죠. 이제 보시면은 뭐 그 중에 핵심 몇 가지만 보시면 예. 발행자 인가 감독해서 이제 면허를 취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면허. 내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싶으면 면허 취득해라. 그러면 이게 우리도 지금 증권업이나 이런 데서 일하려면은 예. 그 증권 중투상 따고 이제 면허 따야 되잖아요. 예. 라이센스를 부여하면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아. 준비 자산도 1대1로 완전 담보하겠다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담보. 미국 달러나 미국 국채. 과거에 그 권도영 사태 루나 사태. 네, 그게 이제 그거는 담보가 없는 알고리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량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물량을 공급을 줄였다가 늘렸다 하는 이상적인 거였는데 예. 사기였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1대1로 해서 결제 수단으로만 사용을 하게 한 거고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그 담보 자산이 국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채를 그냥 담보 자산으로 갖고 있으면 결국에 발행자들은 어마어마한 국채 그냥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금융시장에서는 파생 상품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아니 거기 그냥 파킹해 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우리가 가져가 가지고 빌려다 쓰고 얼마 줄게요.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나도 고객한테 줄 수 있네. 그러네요. 그렇게 파생 상품이 나오는 게 과거에 그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거잖아요. 잘못되면 MBS? 잘 되면 예, 좋은 예. 거고. 그래서 여기서 재담보 행위를 금지한 것도 재담보 행위는 그걸 또 금지했다. 네. 예. 그리고 공시 및 감사 이거는 매달 공시를 하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 공시하고 예. 감사 외부기관 감사두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자 제공을 못 하겠는데 이것도 조금 중요한데요. 그 과거의 스테이블 코인은 이자를 줬어요. 왜냐면은 국채를 사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자 받잖아요. 이자가 있죠. 요거 좀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그 권도용의 테라가 20% 줬단 말이에요. 보통 4, 5%인데. 그러니까 혹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자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결제 수단으로만 쓰라는 것들을 제도화 시켰고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정부 보증 금지 이런 것들. 왜냐면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 달러 보면 요거 가지고 그 은행 가시면은 금으로 바꿔드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믿음이 간 거잖아요. 이게 종이 쪼가리가 뭔데? 근데 금으로 주는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신용이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그 권도영 그분들 자꾸 성함이 나오는데 하여튼 테라 같은 경우에는 예. 여기에다가 그 달러랑 1대1 교환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프로모션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신용도가 있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의 제도화에 넣겠다는 건데 요거를 제일 잘 지금 현재 준수하고 있는 게 USDC예요. 서클 인터넷. 서클 인터내셔널. 네. 그래서 그렇게 폭등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넥스 액트 이게 지금 하원에 대한 표결도 분명히 좀 남아 있는데 뭐 무난하게 또 통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앞으로 이 관련돼서도 아마 많은 이야기가 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CMS 증권의 박상준 이사님은 사실 여기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보내드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가 또 금요일에 또 날을 잡아서 또 자세하게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6월 20일 금요일 프리마켓 뉴욕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지금 지정학자 악재가 워낙 들이우고 있는 상황,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호재성 기사들이 있고요. 섹터별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자세한 그런 내용들을 다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마가 이제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 운전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침수 피해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